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과학책 함께 읽기 유현정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제가 그동안 책다새 선생님 네 분과 함께 과학책을 읽고 이를 수업에 연계했던 경험을 엮어서 10대를 위한 나의 첫 과학책 읽기 수업이란 책을 냈습니다. 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은 과학책에 대한 이야기와 다양한 활동이 담겨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 원고를 쓴다는 핑계로 두근두근 과학책 함께 읽기를 잠시 쉬었네요. 지금부터는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과학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10대를 위한 나의 첫 과학책 읽기 수업에서 소개한 책 중에서 한 권을 함께 읽어보자 합니다. 그 책은 열림원에서 나온 위베르 리브의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주 이야기입니다.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늦은 밤, 길을 걷다가 하늘을 올려다본 적 있으신가요? 전 도시에 살고 있어서 밤하늘에 많은 별이 보이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몇몇 개 보이는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노라면 그 별이 제 마음을 달래주는 듯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댁에서의 어린 시절 향수도 느껴지곤 하는데요. 저희 할아버지는 잘생긴 외모에 자상한 성품까지 갖추신 정말 멋진 분이셨습니다. 특히 첫 손주인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할아버지 댁은 바다와 눈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간척 사업으로 바다가 보이지 않지만 어릴 때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단둘이 집에서 보이는 그 바닷가를 거닐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걸었던 시골 내음 가득한 산책길도 제 추억의 장소입니다. 또 깜깜한 밤이면 할아버지와 툇마루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곤 했는데요. 도시에서와는 달리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별을 보며 즐거워했던 일은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늘을 수놓은 별을 바라볼 때 할아버지는 제일 먼저 북극성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제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멀리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어린 저는 감히 헤아리지도 못할 만큼 수많은 별 중에서 북극성을 한 번에 찾아주시는 할아버지가 신기했고 또 그 별이 그렇게나 멀리 있다는 사실도 신기했습니다. 그 당시 꼬꼬마인 저에게는 천리길에 가까운 할아버지 댁이 제가 아는 가장 먼 거리였거든요.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주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저처럼 자신의 할아버지를 떠올리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주 이야기보다는 조곤조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할아버지의 존재는 동서양이 많이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더 크게 느꼈거든요. 프랑스의 할아버지 위베르 리브도 소녀와 함께 긴 의자에 편히 누워 여름밤 하늘을 함께 바라봅니다. 별과 우주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는 소녀와 조곤조곤 대답하며 그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할아버지. 때론 과학자의 시선으로, 때론 할아버지의 시선으로, 때론 인생 선배의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위베르 할아버지와 함께 하노라면 마치 나와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궁금증 중에서 존재에 대한 것은 가장 원론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겨나고 유지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유비엘 할아버지의 우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바로 이렇게 시작된단다. 우리 각자에게 모두 그렇지. 바로 내가 느끼는 것,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세상뿐만 아니라 바깥 세상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거기서 시작되는 거야. 너는 이 세계에 속한 사람이란다. 그러니 너의 몸과 영혼을 통해 세계를 탐험해 보는 거야. 이제 눈을 떠라. 지금은 밤이고 하늘은 맑구나. 온통 별로 가득하지? 반짝반짝 빛나는 별도 있고 희미하게 빛나는 별도 있어. 육안으로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별들까지 말이다. 우선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지구가 있지. 낮이 되어 밝혀주는 태양도 있고 희미한 달림도 있어. 이게 바로 다 세상이고 우주란다. 이 모든 것이 다 말이야.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일단 이것부터 물어보자. 내가 몇 살이지? 곧 15이 돼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넌 어디에 있었지? 제가 존재하지도 않았었죠. 물론 그렇지. 나는 있었지만 너는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단다. 바로 내가 태어난 것이지. 내가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기 시작한 거야. 바로 이 우주에 들어온 것이란다. 그 전에는 너라는 존재가 없었어. 내가 태어난 그날, 즉 해마다 축하하는 너의 생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다. 그로부터 9개월 전 내 아빠와 엄마가 사랑을 해서 너를 만들었던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거야. 바로 그날이 너에게는 내 생일보다 중요하단다. 바로 그날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라는 별의 모습을 나타낸 거란다. 그리고 그 태양은 이 우주의 수많은 은하들 중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수 주위를 돌고 있지. 또 이 모든 것은 내 엄마의 뱃속에서 이루어졌단다.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수백만 개의 아주 작은 세포들이 아빠에게서 나왔어. 그리고 서로 경주를 시작한 거야. 이 세포들은 앞다퉈 난자로 향했던 거지. 바로 이 난자가 너의 또 다른 반쪽이었거든.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를 거다. 난자를 향해 달려온 수많은 구원자들 중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단 하나의 세포란다. 바로 그 경주에서 이긴 세포지. 그 세포가 난자로 들어가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경주에 참여했던 다른 정자들은 그렇게 죽고만 단다. 이렇게 만난 2개의 세포가 자라 내가 된 거야. 그리고 덕분에 네가 존재하게 된 거지. 이렇게 너는 우주의 주민이 된 거야. 바로 그 순간이 네 인생의 긴 여행이 시작된 순간이란다. 그 후로 9개월 동안 나날이 시작되고 태아가 된 거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태어나는 그날, 즉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날부터 이 세상을 알아갈 수 있도록 네 몸의 세포들이 자리를 잡게 된 거지. 그런 네가 얼마 후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되었단다. 그리고 이렇게 이 할아비에게 질문을 하게 된 거지. 할아버지, 우주가 뭐예요? 하고 말이다. 일단은 너에게 아주 놀라운 정보를 하나 주마.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말이다. 만일 하늘에 별이 없었다면 넌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란 얘기다. 물론 나도 그렇지. 이렇게 너와 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도 않았을 거야. 세상에 저 멀리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내 존재와 관계가 있다니요. 정말 놀라운걸요? 할아버지는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 얘기는 곧 해주마. 그 전에 너에게 먼저 설명해야 할 이야기가 많거든. 이렇게 할아버지는 세상이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하는 모든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즉,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난자와 정자가 만남으로 인해 우주의 주민이 되었고,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의 바탕이 바로 우주인 것이죠. 앞서 저희 할아버지께선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북극성을 제일 먼저 찾아주셨다고 했는데요. 이 북극성은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볼 수 있고 북극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크게 변하지 않아서 예로부터 나침반 역할을 했습니다. 길을 잃거나 항해 중 방위를 상실한 경우 일단 북극성을 찾습니다. 북극성은 북쪽에 있으므로 북극성을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이 동쪽, 왼쪽은 서쪽입니다. 밤하늘의 나침반 북극성은 지구에서부터 약 430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는 북극성의 반짝임은 430년 전에 북극성에서 출발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별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그 별의 과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빛의 속도로도 몇백 년, 몇천 년이 걸리는 거리라니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이 별의 거리에 대한 할아버지와 손녀의 대화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 얘기를 들으니 별이 다르게 보여요. 그런데 저 별이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설명해 주세요. 우선 태양에 대해 알아보자꾸나. 오늘 저녁 우리 전망대에 가서 석양이 지는 걸 보는 거야. 지평선을 향해 조금씩 기울어지는 크고 빛나는 그 원도 밤하늘에 빛나는 다른 별들과 다르지 않단다. 하지만 그 별들은 너무 멀리 있어 태양만큼 빛나지 않게 보이는 거지. 우린 운이 좋은 거야. 하늘에 뜬 별들 중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별이 있잖니? 네, 하지만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물론 석양이 지는 산보다는 훨씬 멀리 있지. 아주 멀리요? 우리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질문을 해왔어. 그리고 답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단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멀리 있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다고 했어. 미궁에 갇혀있던 이카로스가 아버지와 함께 하늘을 날아 도망치려고 했었지. 등에 붙인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써서 말이다. 하지만 이카로스는 태양 가까이까지 가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 결국 밀랍이 녹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단다. 도대체 태양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재는 거죠? 여러 방법이 있지. 그 중에서 달과 태양계의 거리를 재는 방법 한 가지를 말해줄까? 왜 작년 여름에 산에 놀러 갔었지? 기억나니? 우리 목소리가 메아리로 전해지는 걸 들으면서 재미있어 했었잖니? 바로 거리에 따라 메아리가 돌아오는 시간도 달라진단다. 소리의 속도는 아주 빨라. 1초에 300m를 가거든. 우리가 야호 하고 소리친 메아리가 돌아오는데 2초가 걸렸다면 그 소리가 부딪힌 절벽이 300m 거리에 있다는 거야. 태양계에서 거리를 잴 때도 같은 방법을 쓴단다. 하지만 산에서 소리를 질러 메아리로 계산하는 방법이 아니라 빛으로 거리를 계산하지. 빛에도 메아리가 있어요? 그럼 소리와도 같단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빨라. 빛은 소리보다 1000배는 더 빠르게 움직이거든.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표면을 향해 레이저를 쏜단다. 그러면 달에 반사된 빛이 2초 만에 돌아와. 그러니 달까지의 거리는 광속 1초라는 얘기가 되지. 빛이 태양까지 가는 데는 8분이 걸린단다. 그러니 태양까지의 거리는 광속 8분인 거지. 간혹 태양 표면에 강한 폭풍이 휘몰아칠 때도 있어. 그러면 번개 같은 것이 태양 표면을 붉게 물들이거든.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이 있고 8분이 지나서야 볼 수 있단다. 지구에서 태양 폭풍을 관측했을 때는 이미 8분 전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는 거지. 왜 그럴까? 바로 태양에서 발생한 그 번개 같은 빛이 우리에게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야.
그럼 오늘 저녁 우리 앞에 보이는 저 태양이 지금으로부터 8분 전의 모습이라는 말인가요? 그럼 지금 현재 태양의 모습은 어때요? 8분 사이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걸 알려면 좀 기다려야지. 약 8분 정도 더. 우린 태양과 아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단다. 너무 멀면 추워서 살 수가 없을 거야. 또 너무 가까우면 어떻겠니? 더워서 바닷물이 다 증발하겠지. 액체인 물이 없다면 그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 없단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적절하기 때문에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편안히 살 수 있는 것이란다. 이제 곧 밤이 되겠구나. 태양이 졌으니 말이다. 하늘에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 저 별의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단다. 저기 보이는 별들 중에 어떤 건 광년으로 10여 년 거리, 또 어떤 건 100여 년 거리, 또 어떤 별은 1000여 년 거리에 있단다. 예를 들어 북극성을 볼까? 우리에게 북쪽이 어딘지 가르쳐주는 그 별은 430광년 거리에 있단다. 오늘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북극성의 빛은 1580년경에 출발했다는 말이 되지. 할아버지가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세 개의 별이 있잖아요. 오리온 자리에 있는. 그 별들은 얼마나 먼 거리에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기까지 약 1500년을 여행했지. 그러니까 로마 제국 말기에 출발해서 중세시대를 다 거치고 르네상스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까지 우주를 날아 우리에게까지 온 거야. 물론 메아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그 별들이 여행한 거리를 측정할 수는 없단다. 그 거리를 왕복하는 데만 해도 3000년이 걸리니 말이야.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지. 천문학 관련 서적을 보면 찾을 수 있을 거다. 대형 망원경으로 찍은 우주의 모습을 보면 어떠니? 수많은 외부 은하들이 보이지? 거기까지의 거리는 훨씬 멀단다. 그들 중 어떤 건 지구나 태양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송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우주의 탄생 직후부터 여행을 했다는 말이지. 몇 년 전 양구에 있는 국토 정중한 천문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 인공적인 빛이 드물었기에 하늘은 제가 평소 보았던 하늘보다 더 깜깜했고 별들이 말 그대로 총총히 박혀 있었는데요. 천문연구원이 별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 별자리를 찾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북극성도 찾지 못합니다. 그런 제가 자신 있게 찾을 수 있는 별자리가 바로 오리온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독 겨울에 하늘을 자주 쳐다보게 됩니다. 이런 오리온 자리로 설명을 들으니 리베르 할아버지의 설명이 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지금까지 우주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의미, 저 멀리 있는 별의 거리에 대한 리베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우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느낌이 드네요. 두근두근 과학책 함께 읽기,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주 이야기 2부에서는 우주의 팽창, 우주의 역사,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2부로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유현정이었습니다.